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현대 기술, 이게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저 멀리 별에서 온 신비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끈질긴, 정말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일까요? 오늘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한마디를 들어보세요. 이건 지구에서 온 게 아니야. 바로 이 말이 지난 20세기를 관통했던 가장 끈질긴 기술 신화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군 내부자의 폭탄 선언 같은 주장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훈장을 받은 대령이었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위대한 발명품들, 이게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외계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모든 현대 전자제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집적 회로. 우리가 흔히 마이크로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마이크로칩 하나를 두고 정말 하늘과 땅 사이의 두 가지 이야기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외계인이 준 신비한 선물이라고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의 절박함이 낳은 발명품이라고 말하죠. 네, 사일러스님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쵸?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미스터리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그 주장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 기술자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는지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당시 엔지니어들에게 아이디어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상상 속의 복잡한 회로를 현실로 만들려면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연결해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숫자의 폭정이라고 불렸던 건데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한 겁니다.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기록을 따라가 보면 무슨 비밀스러운 정보 프로젝트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누가 먼저 만드냐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심지어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 연구하다가 동시에 발명해내고 나중에는 누가 진짜 발명가냐를 두고 지저분한 특허 소송까지 벌입니다. 네, 바로 이런 모습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진짜 얼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가능하게 만든 바로 그 기술, 광섬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바꾼 엄청난 기술을 두고 또다시 두 개의 전혀 다른 기적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엘레나님, 그게 바로 핵심이죠. 아니, 어떻게 그 가느다란 유리실을 따라서 빛을 보낼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잖아요. 과학자들도 바로 그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에 번뜩이는 영감으로 모든 게 해결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년에 걸쳐서 과학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 과정에 가깝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마치 계단을 쌓아 올리듯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자, 이번엔 정말 외계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걸 다뤄보죠. 바로 항공기를 레이더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스텔스기의 그 기이한 디자인, 그 설계도가 과연 저 먼 외계 행성에서 온 걸까요? 아니면 뜻밖에도 철의 장막, 즉 구소련에서 온 걸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저게 지구 기술이라고 싶었으니까요. 모양이 정말 기이하잖아요. 하지만 그 기원을 추적해보면 외계인 이야기보다 어쩌면 더 기묘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F117의 그 독특한 각진 모양은요, 외계 비행선에 본떴다는 증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건 1970년대 컴퓨터가 가진 계산 능력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종의 기술적 화석인 셈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곡선을 계산할 수 없어서 오직 직선과 평면으로만 디자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기술입니다. 이건 정말 마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한번 구겨져도 원래 모양을 스스로 기억해서 돌아오는 금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외계 합금이라는 주장과 실험실에서 벌어진 아주 우연한 사고라는 기록.
여러분은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끌리시나요? 네, 사일러스님 다시 연락 주셨네요. 맞습니다. 기억하는 금속이라니 이건 뭐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이 금속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평범해서 오히려 더 신기할 정도입니다. 결국 이 기억 효과는 외계 우주선의 파편을 분석해서 알아낸 게 아니었어요. 더 좋은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끈질긴 노력, 그리고 회의 중에 우연히 한 동료가 무심코 꺼내든 파이프라이터. 바로 이 조합이 만들어낸 정말 영화 같은 발견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리는 현대 세계를 만든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설명을 마주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나란히 놓고 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외계의 씨앗이라는 거대한 설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수많은 실패와 우연, 그리고 인간적인 경쟁과 끈기의 기록이 있죠. 어쩌면 이 인간적인 이야기가 외계인의 선물이라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까요?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더 위대한 기적일까요?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상치 못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한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인간의 끈질긴 집념 그 자체일까요? 어느 쪽을 믿느냐는 결국 우리 인류의 잠재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겁니다.